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374페이지 이 납세무 확정 나와 있죠? 자, 374페이지 납세무 확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라고 그랬죠? 자, 누가 세금 계산하냐.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신고납세 제도와 정부 부가가세 제도가 있다 그랬는데, 자,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확정권자, 누가 확정하느냐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확정하고,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신고함으로써. 신고의 동그라미요. 납세무자가 신고의 동그라미고,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알아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거기 적용 세목 보세요. 소득세 밑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선택할 때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이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밑줄이요. 얘네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국세는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가세나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를 확정하느냐? 정부요. 자, 지자체장이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결정의 동그라미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국세에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요. 다 체크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밑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밑줄이에요. 얘네들은 신고납부하는 또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징수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납세무 소멸 사유예요. 그 소멸 사유 제목만 알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충당도 소멸 사유인데, 뭐 세금 납부로 소멸, 미납부로 소멸 이런 것까지 구별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소멸 사유만 아시면 되는데, 먼저 충당 소멸 사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대신 내드려요. 대신 내드리는 효자들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들인데 진짜 효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데 다만 돈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적 영역, 사 뭐냐? 제가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기름값 하라고 봉투 주시고 그래요. 제가 안 받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봉투 던져놓고 가시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밥을 산다고 하면 저희 형님들이 밥 살 때는 저희 부모님이 그냥 부모님 내신다고 하다가도 막 내신다고 막 우기시는데, 그래도 완강하게 자식들이 낸다고 하면 그냥 그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든지 저거 밥 드시거든요. 근데 제가 밥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네가 무슨 돈이냐 그러면서 굳이 또 제가 밥을 산다면 네가 무슨 돈이냐 그러면서 굳이 또 나중에 또 밥값을 어디다 뭐 주시거나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꼭 저기 한데, 자, 돈이 있다고 해도 무슨 돈이냐 그러는데, 자,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네가 무슨 돈이냐 맨날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형님들이 이제 사장님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은 형님들이 있긴 있지만 어떻게간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대신 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거는 돈을 막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 어떻게 하다가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뭘 사는데 잠깐 급하게 돈이 없어 10,000원만 빌려줘요. 뭐 시장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10,000원 제가 빌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거는. 자, 주는 거하고 그거하고 틀려요. 이것도 세금 제가 대신 내드리는데 돈은 다 받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돈은 받는데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근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30원의 세금을 이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냈든 잘못 냈든 돌려받을 것과 자, 이거 돌려받을 것을 환급 절차에 돌려받고 이번에 세금을 내고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알면 돼요. 말뜻만. 충당은 납세무보다 소멸 사유다.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무를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의 취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취소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은 나머지 과목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전으로 공부하시고 공부했던 거 바로 집에 가면서 떠올려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법 같으면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앞에 올려놓으니까 읽어보시고 막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공부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시간 남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민법 학개론 특히 민법 1차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한 4, 5월까지는 무조건 1차를 4월까지는 특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민법을. 근데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요. 취소가 뭔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취소는 보세요. 법률행위를 취소해? 그럼 처음 법률행위 했을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샥 없어지잖아요.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는 건데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부과 취소는 납세무보다 소멸사유입니다. 처음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니까 세금 부과했던 것이. 그래서 부과 취소 소멸사유다. 말뜻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도 소멸사유인데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제척기간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있죠.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30년 전, 40년 전에요. 제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또는 덜 낸 게 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년 전, 40년 전, 1년 전, 2년 전 일도 가물가물한데 30년, 40년 전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산세 폭탄을 안겨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제척 기간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제척 기간을 자세히 배울 거예요. 국세와 지방세 제척 기간을 배울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으면 나중에 배울 건데 국세,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는 10년의 제척 기간이 정돼요. 그래서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수강생님이 물어봐요, 저한테. 자, 교수님 제가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근데 그게 한 4년 좀 지났거든요. 아직까지 별일 없으니까 뭐 별일 없겠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년간 별일 없어야 돼? 사기쳤을 때는 10년간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제척 기간입니다. 등등 나중에 자세히 제척 기간은 배워요.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요. 여러분 소멸시효가 뭔지는 민법 총칙에서 배우게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명한 법언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법언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나한테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요 5월 달에 건축물을 건축 허가 받아서 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준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허가로 한 것도 아니고 건물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준공했으니까 과세당국에서 그 해에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한 6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6년 정도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 건물 지었을 때 그 첫 해 그 해 우리가 깜빡하고 그때 세금을 너한테 재산세 부과 못했어. 그거 지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하면요. 소멸시효 완성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소멸사유 5가지 한번 28회 시험 때 물어봤었는데 잘 보세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소멸사유 아닌 것들 우리 교재 거기 없지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소멸사유 아닌 거예요. 소멸사유가. 자, 소멸사유,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멸사유 아닌 거. 먼저요. 부가 철회예요. 부가권의 철회. 부가 철회예요.
부가의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가 철회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 그러니까 고지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여요. 그랬다가 주소나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보냈던 걸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보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부가 취소가 소멸사유지.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에요.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을 낼 게 있는데요. A법인이 세금을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그래서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그러면 아이고 세금 내는 법인 하나도 없겠네. 그죠? 그래서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법인 합병된다고 그 법인의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납세자의 사망이야. 납세자의 사망. 자, 소멸 사유가 아닌데요. 저를 보세요.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뭐.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잖아요. 그럼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세금을 다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다 빚만 받았어요. 빚만 물려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내도 돼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납세자 사망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소멸 사유 자 아닌 거 세 가지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소멸 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 제적 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아닌 거 부가 철회,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이런 건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비교합니다. 이해하면서 제목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세한 이제 내용들은 나중에 배우는데 거기 개념에 보니까요. 5번 동그라미 5번 징수권 소멸시 완성. 그래서 조세 징수권을 일정 기간 동안 미행사 시 조세 채권의 시효가 완성하는 것인데 단 지방세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으로 연장 2020년 개정안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아직 국회 통과 안 됐어요. 12월 말에 만약에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소멸에서 이런 것들 중요하게 되는데요.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멸시효 기간이요. 소멸시효가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가요. 소멸시효 기간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지금은요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하는데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지방세는 5년 지나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라는 게 언제냐 이런 것까지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알 필요는 없고요. 5년인데 이게 이제 개정안에 의하면 자 2020년도부터 이제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세도 국세처럼 금액에 따라서 이제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 미만은 5천만 원, 미만은 소멸시효가 5년이야. 5년. 5천만 원 미만은 5년.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이제 10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에요. 개정되면 중요한 거고요. 국세는 바뀐 지 몇 년 됐어요. 한 5년, 6년 됐는데요. 국세에서는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에서는 소멸시효가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근데 국세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요거요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지방세가 이제 내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5년이었는데 소멸시효가 내년에 이렇게 개정될 예정이고 개정이 되면 중요하다. 개정이 되면 이런 거. 자, 나중에 또 강조를 계속 드릴 거예요. 시험장 갈 때까지. 개정이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했고요. 375페이지
제4장 조세 우선권의 제한 및 불복인데 이 부분에서 조세 우선권의 제한이 30회 시험에서 나왔고요. 29회 30회 연달아 나왔어요. 31회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기본소가 나오면 자세하게 이제 내용이 많아요. 양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불복이요. 우리가 국가나 자치로부터 부당한 조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으면 나만 쇠고랑이지.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세 불복하게 되는데요. 이 절차에 관한 것이 시험에 23회 시험 때 1회부터 22회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25회 시험 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 쭉 안 나오던 게 이 30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떤 건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살짝.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입니다. 자, 우리가 교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1편 조세 총론, 제2편 지방세, 제3편 국세인데 이제 조세 총론 주요 내용을 다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입니다. 강로로 넘어가는데 조세 총론은 재미없는 부분인데 이제 취득세부터는 그래도 여러분 실생활과도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재밌게 되는데 다만 수업 일정이 이번 11월, 12월 입문 과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세법이 배정된 게 별로 없어서 자, 그 주요 세목들의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파악하면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뭐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고요. 다음부터 차차.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각 세목들의 이제 성격, 특징 같은 거 파악하면서 일단 취득세는 제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취득세는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물론 이제 용어 위주로 하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볼 거고 숲을 훑어보고 나머지 세금들은 이제 세금들의 특징, 성격 같은 것만 파악하면서 쭉쭉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이 세금은 특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런 것들만 파악하고 오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순환은 먼저 376페이지 취득세 있죠. 의의가 나오는데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의의가 나오는데 제가요 좀 더요 취득세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성격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용어도 새롭게 익히고 또 우리 오늘 조세부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원칙인데요. 조세부과 원칙.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 조세부과 원칙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성격, 취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성격, 특징을 한번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취득세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취득세는 선언 문제가 출제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지방세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요 성격의 특징 얘는 어떤 성격의 세냐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또 취득세는 취득이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어떤 게 취득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거라고 제가 그랬는데 30회 시험에서 취득세 종합문제 속에서 이 유형에 관한 게 지문에 또 등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취득세는 누가 납부하는 세금이냐 이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는지 요게 있잖아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30회 시험에서 역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31회 시험 같으면은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파트고요. 그 다음에 취득의 시기예요.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 자, 여러분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잖아요. 그럼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자, 매매 같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잔금직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등기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자, 그래서 취득시기 판정이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 취득시기가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29회는 독립학 문제로 출제 가능성 낮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30회 시험에 다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31회 시험에서는 취득시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취득시기가 만약에 31회 시험에서 또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뭐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출제자가 들어갈 때 최근에 기출문제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 패턴을 보고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출제하고 안 하고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가끔씩 출제되는 건데, 그전에는 더 가끔 출제됐고요. 그랬던 건데 30일의 시험에 굳이 또 내겠다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말려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또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 취득시가 출제 패턴을 봤을 때 독립한 문제로 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종합 문제 대비해서 이제 또 봅니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있잖아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다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 과세 표준에서 29에 나왔어요. 자, 세율은요. 매년 취득세 세율은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한 문제라도 매년 나오는데 29회 시험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9회 시험만 안 나와서 30회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 30회 시험은. 그랬는데 역시 세율에서 30회 시험 역시 무조건 나왔습니다. 31회 시험은 어떻게 됐냐고요? 자, 이런 것과 달리 과세 표준과 세율은 언제든지 또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세금을 납부할 것이냐.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 관할에 관한 건데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세금. 자, 취득세는 징수가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납세 절차, 이 부가와 징수요. 요거는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도 나오고 시험에 거의 매년 또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 요 납세 절차는 종합 문제 속에서도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항상 뭐 또 나왔어도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대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절차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그러면 취득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그러면 이게 비과세가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근데 요 30회 시험에서도 또 요 비과세가 이게 또 나왔어요. 30회 시험에서도 자, 취득세 세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니구나. 요게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요게 30회 종합 문제 속에서 또 30회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나왔어요. 29회 때는 독립한 문제로 나오고. 자, 그래서 어떤 간에 비과세가 또 틈틈이 31회 시험 같으면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하는 줄 나오는 뭐 그런 거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취득시세 이걸 보게 됩니다. 취득시기도 제가 요게 취득시기도 28회 때 나왔죠. 29회 출제 가능성이 나왔죠. 30회 시험은 제가 취득 시기를 별표시 하나만 했다가 어떤 중간에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별표시 2개, 3개를 올렸던 건데 취득 시기가 또 30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31회 시험은 취득 시기는 또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떤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취득세가 이제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 세목들은 어떤 걸 공부하냐면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누가 이 세금은 과세 주체, 부과하는 세금인지, 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어떤 걸 보유할 때, 어떤 걸 양도할 때 부과되는 즉 과세 대상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이제 공부합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먼저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하여튼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각 세목들의 성격, 특징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376페이지 취득세 의 있죠? 자, 챕터 1 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
또 도가, 즉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러니까 부과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되는 유통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하죠. 유통 과정에서 세금 부담 능력,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면,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내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의의를 한번 받고 성격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취득세의 성격 특징을 한번 보면요. 먼저 취득세는 여러분요. 예,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통과세하는 세금이고요. 또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예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중요한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시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고, 또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내용들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배경적인 겁니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합니다. 또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해요. 응능과세하는 조세다. 응능과세. 이걸 보세요. 조세 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러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중요한 말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말입니다. 자, 취득세는요. 여러분 취득세는 직접세고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소매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성격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애들은 다 직접세고, 또 뭐예요? 보통세고, 그 다음에 독립세고, 또 그 다음에 종가세의 종량세예요. 종가세고, 종가세니까 세율은 정률세율이 적용되고요. 이런 거는 5개 주요 소매의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또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여러분. 자, 물세예요. 자, 여러분. 취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계산하는데, 제가 물세가 어떤 건지 요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세가 뭐냐? 그러면 물세가 어떤 건지 저쪽 가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취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물세를 취한다고 하는데, 조세 분류에서요, 사실은 조세 분류, 조세 총론 부분에서 물세, 인세에 대한 분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론에서 설명하려고 넘어온 건데요. 물세라는 게 있습니다. 물세. 자, 그리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인세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시험에.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근데 다만 이 물세의 의미가, 물세가 어떻게 강론에서 적용되는지 그 내용을 자,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27회 때 나왔고 올해 30회 시험도 재산세 문제에서 이 물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일단 물세라는 게 뭐냐?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요. 예, 그 물건을 보고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 물세. 자, 그래서 물세를 취하는데 어떤 게 물세를 취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요. 물론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는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물세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서요, A라는 주택을 취득하는데 A주택 취득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쳐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B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9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취득한다. 그럼 취득세를 계산할 때 A주택도 갑이 취득하고 서울에서 B주택도 갑이 취득해? 그러면 이 취득하는 가격을 합쳐가지고 19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취득자 인적상을 고려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자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하는 물건만 봐요. A주택 가격이 얼마냐? 10억? 그러면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B주택 9억이야? 그럼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도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하는 부동산별로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요. 강남구청장은 우리 관할 구역 내 A주택도 값소요, B주택도 값소요.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유자 인적상 안 보고 A주택 가격이 얼마냐? 10억?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B주택은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27회 시험 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재산세 문제에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O, X요. X입니다. 30회 시험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자, 한번 들어보세요. 30회 시험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자,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 과세 표준을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해서 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요. 각각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물세하고 상대되는 게 뭐냐면 인세잖아요. 보세요, 인세. 인세는 어떤 거냐면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그래서 보세요.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있죠?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사람을 봐요. 그래서 고려해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을 과세한다. 그래서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재산세에서 있죠.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A라는 상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A 상가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 원. 그 다음에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B 상가 토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20억 원이에요. 또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시에 이 사람이 C 상가 토지도 갖고 있어요.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과 달리 노원구청장은요, 토지에 대해서는요, 노원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의 인적상을 고려해요.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도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소유야? 그러면 A 상가와 B 상가 토지 가격을 합쳐가지고요,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데 광명시에 있는 거요?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광명시에 있는 것은 광명시장이 시상가 토지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광명시장이 요건 시상가 토지는 또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 재산세 토지 경우에 합산과세하긴 하는데 전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합산과세하니까 재산세 토지의 경우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산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인세 어떤 걸 취하느냐? 종합부동산세.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자,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요. 법인은 법인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을 또는 토지 가격을 합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곳에 주택 갖고 있어요, 국내에. 그럼 그 주택 가격을 개인별로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얘 뭐예요? 인세지. 합산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도 인세를 취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어떤 양도자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도 부동산 팔았어요. 5월 달에도 팔았어요.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럼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돼요. 그러니까 양도세도 인세네요. 그럼 뭐야?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뭐다? 합산과세합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만 인세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라는 게 되게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쪽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되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순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세예요. 개별과세예요. 재산세 원칙 물세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인세, 합산과세예요. 그럼 쉽네, 기억하기. 지방세, 주유세계세 목은 물세, 개별과세하는데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세목은 인세, 합산과세고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면 뺨 맞지. 세상 살아갈 때는 직장인들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라인도 줄 타고 이쪽 라인도 모르게 줄 타놓고 그래야지. 양다리 걸쳐야지. 한쪽만 충성하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둡니다. 합산과세, 개별과세 의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물세니까 합산과세한다, 개별과세한다, 개별과세합니다.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합니다. 또 이 물세 의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잖아요. 취득세는 똑같아요. 그냥 취득하는 물건 그 가격 곱하기 세율이에요. 취득 가격 곱하기 세율. 취득세 계산하니까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세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 같은 거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종부세도 절세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단독 명의보다. 그러면 당장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 단독 명의로 되는 것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 명의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 명의로 되는 것을 공동 명의로 바꾸면 그 지분만큼에 대해서 또 취득세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애초에 살 때 누구 명의로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물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취득세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고 또 취득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인데요. 이 사실주의 과세의 현황부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요, 요거 어떤 얘기인지 사실주의 현황부가 요게 이제 자, 성격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고요. 사실주의 현황부가 요게 어떤 건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먼저 자, 우리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은 당연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과 국세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제가 좀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해요. 귀속의 실질.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요.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와 어떤 재산에 대한 그 등기 등록 명의자가요. 대개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게.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명의를 보고 명의자에게 부과할 것이냐.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키냐면 원칙적으로는요.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은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을 시킵니다. 이게 귀속의 실질입니다. 근데 원칙이잖아요.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 실질 권리자가 따로 있어도 그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의 귀속은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실질인데요.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세금을. 자, 그럴 때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과세.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사실주의 과세.
자,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구석으로 와가지고 여기 또 설명하기가 불편하네요. 그래서 저쪽 지우고 저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거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제가. 자, 먼저 어떤 얘기냐면, 자, 내용의 실질, 여기다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그 첫 번째, 사실주의 과세하라. 자, 사실주의 과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주의 과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이에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자, 어떤 얘기냐면 사실주의 과세의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주의,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이 있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를 취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매매합니다. 제가 첫날 역시 제 여동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매수인 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을은 잔금 치렀을 때 이 부동산을, 자, 사실상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기준을 했을 때 아직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재산을 취득해서 보유한다 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 안 되는데도 재산세가 부과돼요. 또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매도인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자,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등기되지 않아도 부과된다고 그랬죠? 등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다. 그래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눈 뜨고 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록과도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또 허가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부동산이 만약에 무허가다 그러잖아요. 자,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있죠? 취득세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도했을 때 모두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그럼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엄청 이제 많은 시절에 있죠. 엄청 많을 때 수강생들이 예전에 엄청 많을 때는요. 자, 인강 같은 게 이제 그 인강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 예전에 저 수강생들 2000년대 뭐 초중반 이런 때 사람 많을 때는요. 강의실에 한 뭐 150석, 200석 되는 강의실에 수강생들이 빽빽이 차 있고요. 거기 다 수용을 못 해가지고 옆에 다른 강의실 위에 층 막 이런 데서 모니터로, 지금은 화면이라도 좋지, 그 당시 화면도 좋지도 않은데도 모니터로 강의실에 못 들어오고 제 실강의를, 제 실물을 못 봐요. TV로 보면서 강의 듣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수강생 빽빽히 많은 속에서 있죠. 저 뒤쪽에서 손을 들고요. 아니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거는 어떻게 알고 저 과세공개서 어떻게 알고 재산세 같은 걸 부과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을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적발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것까지 왜 신경 써?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무허가 건축물도 취득할 때 대상이 되고, 다음 중 재산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다음 중 양도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무허가 건물을 취득할 때, 무허가 건물을 보유할 때,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 대상이, 재산세 대상이, 양도세 대상이 된다만 알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 부과하냐 이런 것까지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발할까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다. 자, 이렇게 다시요. 사실주의 과세요.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 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또 이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등록면허세가 그 예예요.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제가 형식주의 과세가 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현황부과 원칙이요. 현황부과라. 아, 오늘 이게 좀 활용이 좀 그렇네요. 현황부과라. 요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현황부과라.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부과라.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현황부과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공부상 현황이요. 공부상 현황, 공부. 공부가 뭐냐면 공적 장부예요. 공적 장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실제 현황이요. 대개 이런 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하는데요. 이런 날 봤더니 보세요. 이런 날 봤더니 어떤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날 봤더니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요.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자, 세금을 부과할 때 이 토지를 농지로 보고 부과하느냐, 농지 아닌 토지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랬을 때 무엇을 보고 과세할지. 또 양도일 현재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에요. 근데 이런 양도일 현재 봤더니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합니다. 그러면 주택 양도로 보느냐, 상가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랬을 때 무엇에 따라 부과할 거냐는 건데, 자, 보세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현황부과 원칙.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실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요. 양가로 3번. 자, 하나만 더.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배우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양도를. 자, 그랬을 때 매매를 했을 때 매매를 했을 때 겉모습은 양도인데 속 내용을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럼 뭐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 끼워서 여보 일어나 봐. 광명시에 사는 아파트 있잖아. 우리가 4억에 사는데 이게 지금 7억이 됐어. 근데 당신이니까 특별히 4억 1,0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아유 고마워 여보. 그러면서 둘이서 막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2억에 산 집인데요. 지금 이게 4억이 좀 넘는데요. 근데 이것을 저한테 바로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저한테 바로 명의 전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옛날에 2억에 산 걸 2억 1,000만 원에 지금 저한테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수험생분이. 자, 그러면요. 자, 겉모습은 그래요? 양도예요? 근데 속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아유 부모 자식 간에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간의 매매, 양도, 대관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로 추정해서 배우자 식김속 간에 양도를 하더라도요, 매매를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로 추정해서. 자, 물론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져요. 그래서 대관계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아유,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미성년자가 부동산 취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일단 컴퓨터가 착 걸러내요. 컴퓨터가 일단 걸러내가지고 조사과에서 하루 종일 밥만 먹으면 그것만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세무서에. 그래서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지, 명백히 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하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거래가 있으면 그러면 일단은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와요, 소명하라고.
취득자금이라든가 진짜 대가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고 안내문이 와요. 그래서 소명을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고 가산세도 부과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실질과세 원칙이요. 자,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또 자, 내용이 사실주의 과세하라.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빼놓고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현황 부과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른 무수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라. 시험에 30회 시험 재산세 지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재산세 지문에 30회 시험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때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OX요. X입니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가 아니라 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런 건 뭐 우리가 상식처럼 알 수 있는 거고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실질과세 원칙을 이렇게 11월부터 1월 달에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건 상식처럼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현황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성격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취득세 의미, 성격, 특징 통해서 제가 실질과세 원칙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배웠고요. 우리 교재 없어도 없지만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득의 범위, 취득세,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쭉쭉 설명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오늘 요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강론 이 세금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제가 습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 특히 성격, 특징, 이 세금은 어떤 선교세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양도세까지 쭉 하면서 용어, 제가 필요한 용어들을 좀 다음 순환에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위한 용어 같은 것을 쭉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용어 위주로. 자, 오늘은 뭐 일단 뭐 제가 보니까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좀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듭니다. 끝난 건 아니지. 항상 제 수업은 진도 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습을 해야지 끝나지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하셔야지.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조세 징수요. 조세 총론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은 항상 이게 머릿속에 제가 판소해드린 내용이 머릿속에 쭉 흐름이 그려져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뒤에 강론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취득세가 왜 나와? 자,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그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고지서 날라왔는데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두 가지라도 기억해요. 어떤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여력이 생기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얘는 잘 몰라도 하여튼 얘는 신고 납부합니다. 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에?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 징수할 수도 있고 본세에 따라서 독립세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국세 어떤 게 있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한 국세는 다 그래요. 잘 모르겠다 국세인데 그럼 신고 납부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서 날라온 구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자,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서. 세무 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지 않네.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정됩니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나 미납부는 가산금. 그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두 가지만 꼭 알고 있어도 됩니다. 일단 어떤 거요?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는 지방세, 재산세, 또
친구 따라다니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요.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거기서 날라오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정부 부가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세인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배웠는데 가산세는 신고납부를 불성시했을 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확자들 얘기해요. 그럴 때 가산세는 조세 포함을 시키고요. 20만 원 가산세 붙었다. 과세권 다시 계산한 셈에다 합해서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 근데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세 종류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취득일부터 60일 취득세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시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는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일 얼마씩 0.025%, 10만 분의 25, 0.025%씩 납부불성 가산세 정도입니다.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그 다음에 또 가산금이요. 우리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가산금은 일단 보세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어떤 거냐? 정부 부과하는 세금.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의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나 미납부하면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그럴 때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력,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력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지는데 자, 고주세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납기후 매일 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만 적용된다. 이런 거. 그래서 아직은 뭐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지만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 3%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지방세는 이렇게 가산금 규정이 있는데 국세도 이렇게 가산금 규정이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가산금 규정은 삭제되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가산금 적용되는 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 가산세를 통합해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로 국세는 징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에.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은 어느 때? 과세 기준인데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재산세대로 다르다는 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니에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자, 그 다음에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만 알면 돼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등등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고요.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등 이런 거. 국세에서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데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의 철회예요,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입니다. 5가지. 그 여러분들 소멸사유 아닌 거,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다가 걷어들였다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는 철회,
자,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이런 것들은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멸시효가 이제 지방세가 현재까지는 무조건 금액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세금 부과했을 또 5년인데 기간이. 근데 이제 내년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뭐 내년부터 아직은 뭐 정확히 못 해도 괜찮지만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의 소멸시효로 개정되고 국세는 개정이 이미 5, 6년 전에 돼 있습니다.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 자세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어떤 수강생분은 교수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요? 그러면 세금 안 내고 제가요, 세금 지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세금 안 내고 저 5년만 버티면 되는 건가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과세당국에서 내가 세금을 안 내거나 뭐 한 거를 모르고 지방세 제척기간이나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 징수될 때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났을 때,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게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만약에요, 내가 세금을,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나 재산세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세금을 안 내요. 양도세 신고납부 안 해가지고, 과세당국에서 알아가지고, 가산세 합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내가 세금을 안 내고까지 버틴다? 자, 보세요. 안 내고 버티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에 넘겨서 세금 다 가져갑니다. 근데 내 명의로 된 재산 막 빼돌려놓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5년 지나갈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는데 시효의 중단이라고 해서 민법에 배워요. 소멸시효가 중단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5년 시효가 진행돼. 끝날 때쯤 되면 사람이면 까먹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컴퓨터가 또 다 보내기 때문에 독촉장 또 보내. 그럼 소멸시효 중단돼서 또 5년 계속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저 5년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계속 그렇게 이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 재산 다 빼돌려 놨어요? 그러면 이제 재산 뭐 생기는 게 있으면 다 압류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시간이 지나야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수강생, 그러면 교수님, 제 명의로 된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안 내면 되겠네요. 물론 고액 상습 체납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 나오시다시피.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부질부질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세금 낼 건 내고 살아야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나요? 5년만 버티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까지 이런 것들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 물론 이제 우리 취득세에서 다시 해보요. 취득세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고요. 취득세의 물세 인세예요. 물세입니다. 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건축물이나 주택은 물세인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도 있다. 합산과세합니다. 토지만 합산과세고. 그 다음에 취득세요. 예,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또 현황부과합니다. 실질과세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또 실질 권리자, 명의자가 다를 때는 원칙으로 누구한테 부과해? 실질 권리자에 부과하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서 주요 세목들을 특징 파악하는데 이제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계속 볼 건데 하여튼 다음 주에 여러분요 시기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